결국은 문재명 지키기를 위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민주당으로서는 이 법을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를 무슨 씹다 버린 껌처럼 이렇게 아주 하찮게 취급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헌재에서는 엄중한 이런 심판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처장님, 네네. 예,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올해까지 3번째 지금 국정감사를 하는데요. 과연 헌법재판소가 헌법 가치의 최후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하는 데에 대한 의심이 많이 듭니다. 우선 사건 지연이 굉장히 심한 것, 이거 앞서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미제 사건 수를 보더라도 2017년 922건에서 작년이 1518건이에요. 한 60%가량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하더라도 한 200건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체의 원인 및 좀 해결 방안을 좀 말미에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이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의 중립성에 저는 큰 의문이 듭니다. 헌법재판소법 4조에 따르면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거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PPT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헌법재판소의 가장 사회적으로 큰 법안은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그건 알고 동의하시죠? 중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게 벌써 시행이 됐어요. 시행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나고 있고요. 심지어 국민의힘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가처분조차 지금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그래서 드는 게 뭐냐면,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의 코드 인사, 다시 말해서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이렇게 코드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혹여나 기각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처리가 지연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처장님, 다음 보겠습니다. 이 검수완박법은 다수당을 가진 민주당의 이러한 국회 무력화를 사실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대법원도 못해요. 국회 스스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국은 헌법재판소로 가야 됩니다. 이 입법 과정에 있어서의 이러한 법치 유린적인 이러한 위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엄중한 심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늦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민주당 의원께서 이 법이 왜 민주당을 위한 법이냐고 얘기하시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장탈당, 민영배 의원에 앞서 보면 민영배 의원이 갑자기 4월 27일에 갑자기 위장탈당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위장탈당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무런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결국은 문재명 지키기를 위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민주당으로서는 이 법을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슨 씹다 버린 껌처럼 이렇게 아주 하찮게 취급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헌재에서는 엄중한 이런 심판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도 농해수위에서 또 무늬만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이 결국 안건조정위원회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양곡관리법이 결국은 또 날치기 처리가 됐습니다. 이런 것을 과연 헌재가 보고 계셔야 됩니까? 이렇게 안건조정위원회가 무력화되는 것을, 이것을 헌재만이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엄중한 그리고 신속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한 거 이것은 저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건조정위원회 그리고 법안 소위 참여한 본위원으로서는 이것은 아예 법안 소위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민주당이 제출한 본회의 수정안에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하는 이런 법안이 이것은 동일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본회의 제출안과 본회의 수정안과의 동일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피해자들의 이러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부가 이거 마찬가지로 본인의 어떠한 가치관이나 정치관에 관계없이 엄중하게 판단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여쭤본 지체 원리과 핵을 강화하는 데서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 소장님, 예, 답변하십시오. 저희들이 그 지난한 과제입니다.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헌법재판소 법을 좀 바꿔서 지금 지정재판부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기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명백히 헌법소원 사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중에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는 세 분의 지정재판부에서도 기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입법을 한다든지 또 그 이전에 저희들이 현행 입법 내에서도 저희들이 연구관도 증언하고 아무튼 저희들 사무실도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또 연구관님들도 또 재판관님들도 조금 저희들이 항상 통계를 매달 돌립니다.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참고로 금년 저희들이 2022년도 정책연구 영역을 바로 이 주제로 그래서 외부인의 시각으로 저희들이 내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외부인이 그 사건 지원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저희들이 영역을 준 바 있고요. 금년 말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아마 저희들이 참고를 할 것 같고요. 예, 당연히 저희들도 거기에서 채택할 것은 채택하고 이렇게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역 보고서 나오면 위원님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